카드 빚 때문에 가족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 대학생 아들이 카드 빚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형을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났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어젯밤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카드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크게 들려갖고 어제 자다가 놀래갖고 그 말하는 게 좀 굉장히 거칠었어요. 말다툼 끝에 김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팔순 할머니를 목졸라 살해했고 이를 막던 형까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부친이 들어와서 그 상황을 목격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당황을 해갖고 이제 급하게 도주를 한 거예요. 김 씨가 진 카드 빚은 모두 8천여만 원. 여자친구의 옷을 사주는 등 유흥비로 썼다가 갚지 못한 이후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만 가는 카드빚 때문에 김 씨는 가족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6개월 전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해서 약 7천만 원 정도의 어떤 카드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로부터 무슨 질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검거된 강절도 사건의 9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카드빚과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일상화되다시피 한 카드빚 범죄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6일 만이었는데 숨어있는 동안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카드빚을 갚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숨진 며느리의 둘째 아들을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달아났던 22살 김모 씨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가 이메일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천과 인천 일대 300여 곳의 PC방에 임해서 잠복 및 한문 수사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0시쯤 카드빚 문제로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자식 신용불량되거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체면만 차리냐. 그걸로 처음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카드빚은 8천여만 원. 처음에는 이것저것 사거나 먹고 그런 데 썼고요. 나중에는 카드깡이나 그런 거 하다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 젊은이의 무절제한 카드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다 잘못했죠. 제가 처음부터 카드 만든 것도 잘못한 거고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렇게 한 것도 처음 다 잘못한 거고요. SBS 송욱입니다. 성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주선 아들의 왼쪽 뺨은 벌써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야 이놈아, 도대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 김 씨는 카드 대금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4,127만 원. 아들 김근우의 나이는 고작 23살이었고 대학 휴학생이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김근우는 유명 사립대 연극영화과를 다니다 적성에 안 맞아 대학 2학년째 휴학을 하고 동네 도서관을 전전하며 수능시험을 준비했다. 그중 친구 소개로 여자친구 조 씨를 만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그에게 조 씨의 등장은 그야말로 한 줄기 구원의 빛 같았다. 길거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하던 신용카드가 그의 손에 들어온 건 그 즈음이었다. 김근우는 조 씨가 사달라고 하는 건 뭐든 구해다 대령했고 빚은 그렇게 산더미처럼 불어갔다. 4,127만 원은 그렇게 생겨난 액수였다. 결국 부부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드러났던 연금 저축을 깨기로 했다. 3,500만 원이었다. 나머지 돈은 아들이 해결할 몫으로 남겨놨다. 아버지 김 씨는 아들에게 다시는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근우는 가위로 카드를 모두 잘라내는 절단식을 통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독촉장은 오래지 않아 다시 집에 날아들기 시작했다. 겨우 막은 줄 알았던 카드 빚이 8개월 만인 2002년 11월 7천만 원 정도로 처음보다 2배가 불어나 있었다. 김근우는 부모에게 다시 손을 벌렸지만 김 씨 부부는 외면했다. 김근우가 집을 나간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가출 후 고시원 등을 전전한 김근우는 집 바깥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도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2003년 6월 어느 날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다. 900만 원이 입금됐으니 나머지 연체금도 빨리 변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김근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갚을 거면 다 갚아줄 것이지. 김근우는 부모와 마지막 단판을 짓고 싶었다. 같은 해 6월 9일 저녁 집에 들어갔다. 가출 8개월 만이었다. 아버지 김씨는 없었고 어머니 박씨와 할머니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김근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박씨를 몰아붙였다. 모두 갚아달라는 아들과 염치도 없다는 어머니의 입씨름이 길게 이어졌다. 아들 모른 척하진 않았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전부 갚기에는 돈이 아까우시다. 자식 새끼 인생보다 아버지 어머니 체면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시네. 순간 김근우는 갑자기 왼팔로 어머니 박씨의 목을 휘감고 잡아당겼다. 숨통이 막힌 박씨는 꺽꺽 소리를 내면서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박씨의 발버둥은 수그러들었고 미세하게 흔들리던 동공도 얼마 안가 움직임을 멈췄다. 김근우는 어머니를 내팽개치듯 방바닥에 눕혔다. 김근우는 장롱에서 베개를 꺼내 박씨 얼굴 위에 덮고는 체중을 실어 또 한 번 눌렀다. 안방을 나오자 TV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김근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뒤로 다가가 역시 왼팔을 목에 둘렀다. 할머니는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그대로 기절했다. 김근우는 할머니에게도 베개를 썼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죽이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0분이 되지 않았다. 김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머지 가족을 몰살할 방법을 고민 중이었다. 김근우는 흰색 목장갑을 끼고 18cm 길이의 부엌칼을 손에 쥔 채로 아버지와 형의 귀가를 기다렸다. 밤 11시 인터폰 카메라에 형의 모습이 잡혔다. 김근우는 칼을 품속에 가린 채 현관문을 열었다. 8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보자 형은 잔소리부터 늘어났다. 몇 마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근우는 칼을 뽑아 형의 가슴팍을 향해 정확히 내리꽂았다. 형은 그대로 고꾸라졌다. 김근우는 쓰러진 형을 향해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다음은 아버지였다. 김근우는 집안의 불을 모두 소등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아버지 김씨를 기다렸다. 잠시 후 자정쯤 돼서 김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김씨는 집안 불이 모두 꺼져 있는 데다 현관문까지 열려있는 걸 보고 잠시 멈칫했다. 이제야 오셨군요. 김근우는 아버지에게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했다. 아버지, 빨리 이리 오세요. 안 들어오면 형 죽어. 그때 거실 불이 켜졌다. 김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큰아들은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김근우는 피 묻은 부엌칼을 든 채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씨는 아들이 다가오자 사력을 다해 도망갔다. 김근우는 범행 이후 엿새간이나 인근 PC방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경찰에 체포된 것도 PC방에서였다. PC방에서 여자친구 조씨에게 메일을 보냈던 게 경찰 수사망에 걸린 탓이었다. 후일 공개된 메일 내용은 존속 살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자기야, 오늘 식구들 작업했다가 실패했어. 엄마랑 할머니까진 성공했는데 형도 거의 성공해서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현관에서 도망갔네. 나 때문에 자기가 망했는데 도움도 전혀 못 주고 정말 미안해. 내가 도망가고 나면 로또 사는 거 잊지 마. 로또, 알았지?